사이다 무비튼. 내가 남편을 만난 건 사내 오리엔테이션에서였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뒷정리를 하면서 매너 좋은 모습에 스스럼 없이 친해졌는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됐다. 1년 정도 사내 연애를 했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놀림받는 일도 생겨나고 커플끼리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주변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던 차에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면서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냐며 제안해왔고 나는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연인 사이를 유지했고 연애 2년 만에 결혼했다. 친구 회사도 궤도에 오르면서 결혼 2년차가 된 즈음에 아이를 갖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 사실을 알려준 건 나의 옛 동료였고 남편과는 여전히 동료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매우 높았다. 내가 들은 정보는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불륜 관계라는 거였다. 그 여직원이 회사로 직접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남편과 단둘이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는데 며칠 전에 남편과 여직원이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였다. 그것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이다. 남편과 내가 결혼한 사실을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회사에 있다가 없어지자 긴장감이 느슨해졌던 게 아닐까 싶다. 아직 나한테도 한 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이다. 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갈까 하다가 아직 입수한 증거를 봐야 옛 동료의 증언뿐이었고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다음 대응책이 없다는 생각에 일단은 때를 기다리면서 증거를 더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나는 곧장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고 남편한테 절대 티를 내지 않고 한 달간 기다리며 버텼다. 설마 나한테 불륜을 들켰을 거라고는 1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은 한 달 동안 꾸준히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몇 명 더 나한테 도움을 준 덕분에 회사 내의 증거도 입수했다. 그 중에는 사람들 출입이 적은 자료실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고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증거를 완벽하게 손에 쥔 나는 어느 날 저녁 남편을 조용히 불러서 증거 사진들을 나열했다. 첫 발단은 회사 동료들한테 정보를 듣고 난 후부터야. 당신 불륜 맞지? 이 정도 증거면 빼박인데 그만 이혼하자. 그러자 남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래 좋아.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혼해 줄게 라고 대답했다. 남편의 이런 뻔뻔한 반응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고 불륜 당사자인 남편보다 내가 더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대체 이 남자는 뭘 믿고 이렇게 여유만만할까? 일반적으로 불륜을 들켰으면 놀라는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예상 밖이었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가늠이 안 돼서 살짝 불안해졌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발언을 듣고 궁금증이 풀렸다. 그럼 이혼에 임한 실무적 대화를 해야지. 우리 재산 반반 나누는 얘기부터. 뭐래니? 너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혼할 때는 원래 부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야. 너 재산 1억 5천 있지? 그거 절반 정도 7천만 원 나한테 줘. 남편은 약간의 위자료를 준다고 쳐도 내 저금의 반이 자기 몫이니까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했다. 그래서 불륜을 들킨 마당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거였다. 남편의 말을 들은 나는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서 남편한테 줬다. 그러자 남편은 장난하냐? 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100원짜리 동전을 벽에 던지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흥분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한 나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야. 공동재산이란 건 결혼 후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아. 그리고 지지난달까지 통장에 있던 저금은 당신이 접촉사고 내서 이참에 차를 바꾸겠다면서 내 허락도 없이 다 갖다 썼잖아. 그래서 통장에 있는 잔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100원 정산한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자 남편 표정에서 방금 전까지의 여유가 사라졌고 급 경직됐다. 남편은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인 게 분명했다. 돈도 여자도 다 얻을 생각이었는데 거꾸로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왜 아니겠어.
그러자 남편은 내 예상대로 다음 행동을 보였다. 저기 그게 아니고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혼이라니 농담이 너무 심하네. 불륜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인 거 알지? 라고 뒷북을 때렸지만 이미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을 어쩔 셈인 건지 그런 말에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건가? 물론 나는 남편의 뒷북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절대 사인 못한다고 버텼지만 그렇다면 시댁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알린 후 이혼은 네 불륜 때문이라고 밝히겠다고 하자 포기했는지 순순히 사인했다. 시부모님은 고지식한 옛날 분들이었는데 특히 시아버지는 불륜을 용서할 리가 없었고 남편도 많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오면 사인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순순히 응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물론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도 합당한 제재를 가했다. 동료들과 흥신소를 통해 모은 증거는 충분했고 불륜 상대의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자 흥분해서 남편한테 연락한 모양이었다. 남편은 이미 불륜 상대에게 곧 거금이 들어올 거란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기대에 부풀어 오른 불륜녀는 마음껏 내지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런 눈먼 돈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고 그동안 자신들이 펑펑 쓴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청구받게 된 여자는 빈털터리가 됐다. 회사에도 불륜이 알려지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됐지만 빚도 갚아야 되고 위자료도 지불해야 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처지. 그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 낮에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밤에도 일을 하게 됐다는데 인생 나락의 길을 걷게 된 이상 남편과 사이좋게 관계를 이어갈 턱이 없었고 열이 받은 불륜녀는 남편한테 온갖 욕을 다한 후 결별을 선언했다고 한다. 한편 전 남편은 거래처 여직원과의 불륜이 결국 자기 발목에 덫을 놓은 꼴이 됐는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상사한테 호출받은 후 자료실, 회의실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문책을 당한 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와이프가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본인 계획은 불륜녀와 공짜로 굴러들어온 돈으로 신나게 놀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회사에서 잘리고 나한테 위자료 청구받고 돈이 씨가 말랐으니 눈앞이 캄캄한 건 물론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해야 할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게 다 자업자득이지만 그동안 나랑 둘이 살았던 집은 맞벌이여서 가능했던 평수였고 빚에 쪼들리는 처지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무직자 처지에 좋은 집에 살 형편이 못 되다 보니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얻어서 심야 편의점 알바, 3대 기피 직종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알바를 2개씩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엔 이혼한 사실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갔고 더구나 원인이 남편의 불륜 때문이란 걸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남편은 나 2번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나한텐 너밖에 없어. 라면서 애원했지만 1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했다. 불륜한 주제에 돌아가신 엄마 보험금을 노리는 쓰레기와 재결합할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을까 싶다. 전 남편은 아마도 낮에는 가혹한 건설업 노동자로 심야에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본인 탓이다. 모든 게 정리된 후 나한테 도움을 준 옛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다. 제일 먼저 나한테 불륜 의심이 든다는 말을 해줬던 동료는 분명히 상처받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사실을 알려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 이 사실을 몰랐거나 늦게 알면 알수록 인생을 더 많이 허비했을 테니 말이다. 아이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아이가 없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이었단 생각이 든다. 최소한 친권 다툼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만약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